안녕하세요. 종료왕원 영어과 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고3 여러분들 어제 시험을 다 봤죠? 이제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해설 강의라던가 등급 컷이라던가 영어 사실 등급 컷도 필요 없죠. 그냥 절대 평가니까. 그런데 다 확인했을 텐데 이제 그럼 그런 시점에서 제가 과연 수험생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답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저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좀 씨앗을 심는 개념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해도 옆에서 마치 누군가 같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단서 혹은 해결법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Let's say first out 이 다음 글에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글에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쳤어요. 그럼 저 밑줄을 왜 쳤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저게 가장 뭐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 글에서 주제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필자의 목소리 라고 얘기하면 좀 납득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쓰인 이 저 글귀, 저 구를 이해하기보다 이 사람이 이만큼의 글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필자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 줘야 되냐?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재, 어떤 글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글을 전개하고 있는가의 과정에서 보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글이 너무 길잖아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글이 약간 너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지쳐서 성적이 안 나왔던 이전보다 친구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도움을 주고자 어떻게 읽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어디서 자르고 어디서 묶을까에 대한 클로도 단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쭉쭉 시작해 볼까요? 아우, 벌써 이만큼이나 길어요. 살벌하죠? 못 읽겠어요. 잘라봅시다. 동사부터 잘라서 찾아볼게요.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좀만 더 해볼까요? 또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한 문장에 동사 2개가 있죠? 그럼 당연히 주어도 2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한 문장에 2개가 있으니까 동주어 동사가 모두 하나 있겠어요. 접속사도 하나 있겠죠. 그럼 접속사는 어디서 묶느냐? 여기서는 뭡니까? 컴마까지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이런 사용자 습관이 분명히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누구의 뭐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회사들에게 좋지긴 하지만 어떤 회사입니까? 운이 좋은 회사죠. 어떤 운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낼 정도로 충분하게 운이 좋은 회사들에게는 좋은 쓸만한 것이긴 하지만 맞습니까? there 뭐예요? 복수명사 이거죠. 그 사용자 습관의 존재가 내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공을 덜 가능성 있게 만드는 거죠. 누구에게? 새로운 혁신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성공을 덜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에요?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맞아요? 그런 현재의 상태를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뭡니까?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자, 한 문장 읽었어요. 뭐에 관한 글이에요? 봤을 때 뭡니까? 회사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도 나오고 기업 얘기도 나오고 스타트업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뭐예요? 그죠? 뭡니까? 사용자 습관일 거예요. 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려는구나. 그리고 이게 있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구나. 뉴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뭡니까? 성공을 덜 가져다 주는구나. 저렇게 우선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success를 less likely to 한다는 것까지 잡고 갈게요. 다음 문장 볼까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이거랑 같은 뉘앙스로 읽어주는 거예요. 얘가 좀 더 추상적이었다면 얘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겠지?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성공적으로 그런 뭡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long-term user죠. 여기 끊어야 되겠죠? 그러한 장기적으로 형성된 사용자 습관을 뭐하는 거는? 바꾸는 것은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는 뭐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드물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형성된 사용자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위의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얘네들 현재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거를 뭡니까? disrupt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도 같은 소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뭔데? 이것도 엄청나게 길죠? 미리 작업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나돈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버돌소도 보이죠? 그럼 버돌소 뒤에 쓱 봤더니 necessity 나왔죠? 그럼 버돌소 앞에 뭡니까? requires 이렇게 처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requires부터 어디까지? act까지. 그 다음 뭐예요? necessity부터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여기까지겠네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행동 습관을 바꾸는 거겠죠? 그런 것은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해요? 이해가 필요하죠. 어떤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서 또 뭐도 필요합니까? getting them 이때 get은 뭐뭐 하게 하다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게 하는 필요성도 있는 거죠. 뭘 하게 합니까? 그 사람들, 이때 people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하게 할 필요 죄송해요.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마스크를 썼더니 목이 쿨럭쿨럭하네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죠? 어떻게 돼요? 그 이상적으로는 뭡니까? 남은 시간까지죠. 아까 얘기했어요. 왜 저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드냐?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하라고 강요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이 글의 메인은 뭐예요? 사용자 습관은 기본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데 왜 바꾸기가 어렵냐? 설득하는데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걸 계속 하라고 강요도 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좀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쭉쭉쭉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해줘서 여기 동사 맞죠? 여기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뭡니까? 습관 형성 사업을 어떻게 돼요?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맞죠? 습관 만들기 사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회사들 그 말은 뭡니까? 좋은 유저 헤빗이 생겼다는 거겠죠? 는 종종 뭐랑 관련이 있어요? 게임 체인지 게임을 바꿔버리는 판도를 바꾸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성공적인 혁신과 관련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저 유저 헤빗을 바꿔버리기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큰 판도의 변화를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다른 원칙처럼 헤빗 디자인, 그런 습관 설계라고 하는 거는 has a rules, 당연히 뭘 갖고 있어요? 규칙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규칙이란 뭐냐?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그 규칙이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규칙이요? 규정하고 설명해 주는 규칙이죠. 뭘 규정하고 설명해 주는 규칙이에요? 왜 몇몇 제품들은 change lives, 그 생명을 바꾸는 반면에 왜 다른 제품들은 do not change겠죠, 당연히. 왜 바꾸지 못하는지를 규정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좀만 더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지우고. 그래서 보면 어떤 한계에 있어서 새로운 습관이란 뭐 하는 거예요? have a short half life. 뭡니까? 굉장히 짧은 뭘 갖게 돼요? 반감기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정신이 뭐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뭐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래된 사고와 뭡니까? 행동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싶은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롱텀 유저 헤빗이 이 글의 결국 소재였죠. 맞죠? 이걸 뭡니까? 체인징이 뭐하다고 해요? 이 바꾸는 게 뭡니까? 다 있을까요? 다 쓰겠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뭡니까? 레이어하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왜 이걸 바꾸는 게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뭡니까? 뭐 하기 때문이요? Our mind가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Tend to 맞습니까? Return to 맞습니까? Our old ways 맞죠? 오브 띵킹까지만 쓰겠습니다. 칸이 좀 좁네요. 제가 분배를 잘못해서 죄송해요. 실제로 이런 구조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옛날 걸 더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래 형성된 사용자 습관은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장착해도 조금 하다 보니까 짧은 반감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실험들은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뭡니까? 행동에 습관화된 실험실 동물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Tend to regress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뭡니까? 처음에 학습한 행동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new behavior은 뭡니까? 새로운 사용자 습관.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first learned behavior은 뭡니까? 기존에 형성된 장기적 사용자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마무리 칠까요?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그런 회계학 용어로부터의 용어를 빌리자면 비행동이란 뭡니까? Like for, less in, first out 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 less in, first out은 뭡니까? 마지막 게 들어오면 처음 게 나간다. 처음 거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형성된 습관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럼 결론.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겠죠. 우리의 뭡니까? 마인드가 올드로 회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긴 뭡니까? 장기간에 형성된 사용자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뭐 하게 된다? 이런 new behavior들은 뭡니까? 짧은 반감기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몇 번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5번이죠. 가장 최근에 습득된 뭡니까? 습관이 뭐 하게 되는 거야? 곧 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최근에 습득된 습관은 뭡니까? 롱텀이 아니라 뭡니까? new behavior를 얘기하는 거 맞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 last in first out 부분을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냐면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을 했지만 몰라요. 저도 사실 저 냉정하게 저게 뭐냐라고 바로 물어보면 에베베 할 거라고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런 상태에선 침착하게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에 관한 글이며 이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근거가 무언가. 맞습니까? 뭐의 관점이에요? 소재, 주제, 이유 이런 느낌의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남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 저는 굶어 죽겠지만.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저 수강하고 있는 제 밑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30번이.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야. 요 말만 챙겨 볼게요. 문맥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글의 흐름은 뭐에 따른 글의 흐름이에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말 또 할 거예요. 뭐에 따른 글의 흐름이에요? 글의 뭡니까? 주제에 맞은 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제와 관련된 글의 흐름에서 의미가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 밑줄 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펼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 주장에 맞지 않는 단어가 뭔가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가 약하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특정 문장은 잘 읽지만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해석은 했지만 선택지를 못 고르는, 분명히 그와 맞닿아 있을 거예요.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도 저 단어보다는 이 글의 주제가 뭔가, 이 필자가 하는 목소리가 뭔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됐죠? 단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볼게. 자, 또 엄청나게 깁니다. 이건 지우고 갈까요? 엄청나게 길어요.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묶어서 좀 처리 좀 하죠.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줘요? 여기까지 묶어주겠습니다. 묶은 이유는 절이라서 묶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동사고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여기도 한번 잘라서 가야 되겠네요. 접속사 절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기 자신을 서구 과학 연구에 뭡니까? 제한한 사람들은. 맞죠? 그 말은 뭡니까? 서구 스타일만으로만 연구를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뭡니까? 리미트를 건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virtually ignored. 다 무시했죠. 뭘 무시합니까? anything. 그 어느 것이든 다 무시한 거죠. 어떤 어느 것이든요. 인식될 수 없는 어느 것이든 다 무시했죠. 뭐에 의해서 인식될 수 없는 거예요? 오감에 의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정량화된 것에 의해서 뭡니까? 인식될 수 없는 건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방식 해볼까요?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에요? 서구 과학 연구에 관한 글이죠. 서양 과학 연구는 뭡니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아, 1번은 확신할 수 없네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거 뭡니까? 오감과 반복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이거에 의해서 인식될 수 없는 거는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1번이 지금 선택지가 걸려 있으니까 밑에 문장 이어서 맞춰볼게요. 자, 우선 그냥 읽었어요. 적어도 소재가 요거 정도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자, 쭉쭉쭉. 연구들. 여기 나온 그 단어 쓴 것 같은데요. 연구는 dismissed. 이건 뭡니까? 묵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묵살되니겠죠? 연구가 묵살이 됩니다. 뭐하다고 묵살돼요? 미신이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묵살되는 거죠. 만약 뭐하다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뭐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죠. 그럼 이제 1번은 맞죠? 왜? dismissed랑 같은 뉘앙스로 쓴 거잖아요. 아, 그럼 1번은 맞는구나. 그럼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누구는? 서양 과학의 연구 방식은 뭐 한다? 무시한다라는 거죠. 뭐를 무시한다? 이러한 오감이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감이나 반복적으로 측정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무시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어요? 다시 할까요? 서구과학 연구는 다 무시를 한다. 뭘 무시를 한다? 인식될 수 없는 건 무시한다. 어떻게? 오감에 의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정량화된 것에 의해서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맞죠? 계속 갈까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 사람들은 continue to 이렇게 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묶어서 볼까요? 이 부분을 미리 좀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object to 보이죠? 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뭘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화적 패러다임을 반대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 패러다임이요? 과학의 힘에 관한 문화적 패러다임.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서구의 과학 연구 자체가 뭡니까? 과학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신봉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과학이 그 리서처들에게 주는 그 힘인 거죠. 이건 뭐 한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거 외에는 다 무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만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미 2번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됐죠?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By dismissing non-Western scientific paradigm. 어떻게 돼요? 그러한 비서구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무시함으로써죠. 어떻게? 가장 잘해봐야 열등한 것. 더 최악으로는 아예 정확하지 않다고 무시해버림으로써.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이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가장 엄격한 구성원들. 뭐에? 기존의 의료 연구 집단의 구성원들은 try to counter. 뭐 하다는 거예요? 맞서다라고 하는 거죠. 뭘 맞서라고 합니까? 위협에 맞서려고 하죠. 어떤 위협에 맞서려고 합니까? alternative therapy. 그런 대체의학. 맞습니까? 그런 대체의학과 연구가 뭐 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위협에 맞서려는 거죠. 어디에 부과하는? 이때 대열은 뭡니까? 앞에 나온 요 사람들 멤버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의 일에, 구성원들의 행복에, 그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부과하는 그런 뭡니까? 위협에 맞서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글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비서구적인 과학의 패러다임을 다 무시함으로써죠. 어떻게 무시했어요? 열등하다. 혹은 뭡니까? 정확하지 않다라고 무시하는 거죠. 누구가? 요거에 제안을 건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컨벤셔널 메디컬의 그런 엄격한 구성원들은 다 뭐 하려고 해요? 맞서려고 하죠. 어떤 위협에? 어떤 위협이요? 대체의학이 그들의 일에, 그들의 행복에, 그들의 세계관에 부여하는 방식에 뭡니까? 맞서려고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뭐예요? 이 얼터너티브 테라피는 적어도 뭡니까? 사이언티픽 리서치하고는 서로 대립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 됩니까? 다음 볼까요? 자,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엔드에서는 그러나죠.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뭡니까? 그러한 바이오메디컬 의료 연구는
이때 의료연구는 앞에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거죠. 요거 scientific research 얘기하는 거 맞죠? 는 cannot explain. 설명을 못하죠. 뭘 설명을 못합니까? Many of the phenomenon. 그러한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못하죠. 어떤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한 관련된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못하죠. 어떤 관련된 현상들이에요? 그런 대체 의료 시술자와 관련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죠. 뭐와 관련돼서요? Caring, healing process. 뭡니까? 돌봐주는 그 과정에 생겨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딱히 약물을 쓰지 않고 어떤 환자를 마음으로 돌봤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약도 안 썼는데 이런 것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됐죠? 왜? 여긴 적이 없으니까. 어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쭉쭉. 그러한 뭡니까? 그러한 치료들이죠. 어떤 치료들이에요? 침술이나 혹은 뭡니까? 동종요법 같은 그런 치료들이 뭐가 될 때? 관찰될 때. 뭐 한다고 관찰될 때? 리절트는 뭡니까? 야기하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야기한다고 관찰되는 거죠. 뭘 야기한다고 관찰될 때요? 생리학적인, 의료적인 반응을 야기한다고 관찰될 때.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은 설명될 수 없을 때. 뭐에 의해서요? 이런 바이오메디컬 모델,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많은 누구 사람들은 have tried to 뭐 하려고요? 부정하려고 하죠. 그 결과를. 이해가 되죠? 왜? 자기네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케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소재가 뭐였어요? those. 맞습니까? who, limit themselves to 요것만 써볼게요. western 글쎄 잘 못 쓰죠. scientific research. 이 사람들에 관한 연구였죠. 이 사람들에 관한 글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ignore 한다는 거죠. 맞아요? 모든 것이든 다 무시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걸 무시해요? That 맞아요. Can not be perceived. 인식될 수 없는 건 다 무시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간단하겠습니다. by the 뭡니까? the 뭡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뭡니까? 그냥 cause and effect로 바로 줄일까요?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죠, 이게. 맞죠? 이게 이 글의 소재, 이게 이 글의 주제죠. 여기에 맞춰서 선택지를 고른 거예요, 저는. 단어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점의 연결사가 없다면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고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읽은 문장을 바로 읽은 문장과 붙이고 그 밑에 있는 문장과 붙여가지고 이해력을 다지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끌어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바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리되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빈간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쭉쭉쭉인데 이 부분만 미리 좀 묶을게요. 컴마 2개라서 한번 지워봤어요. 미리. 됐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하드워크,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뭡니까? 누구죠? 밀토크래틱. 잠깐만요. 어떻게 돼요? 밑에 하단에 있죠? 능력 위주의 강조는 뭐 하고 있어요? 추구하고 있죠.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증명하려는 걸 추구하죠. 어떤 아이디어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성공에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뭔가 자유로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여태껏 저랑 같이 연습해봤으니까 요게 이 글의 소재가 되겠구나. 노력과 하드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하구나? 성공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자유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죠.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소재만 먼저 한번 뽑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때 이은 뭐예요? 요거겠죠? 는 또한 추구하죠. 뭘 추구합니까? 입증하려는 걸 추구하죠. 다음과 같은 신념을 입증하려고 추구하죠. 어떤 신념이에요? 만약에 경쟁이 진정으로 공정하다면 성공이란 당연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미덕과 함께 따라간다는 거죠.
그 미덕은 당연히 뭐예요? effort and hard work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별 단서가 없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의미로 가야 되죠. 다시 볼까요? 이거는 점, 쉼표 이런 건 다 즉이라고 처리하세요. 이거 다 몰라요. 토익은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즉 하면 되죠. 너무 어려웠어. 이 볼추란 말이 너무 집약적이라서 더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한 사람들은 분명히 리워드를 얻을 거예요. 그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맞죠? 우리가 원했던 거 나왔죠. 하드워크의 이폴트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죠. 뭐라고 믿고 싶어요? 스포츠와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성공이란 something we earn, 우리가 벌어가는, 얻어가는 무언가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effort and hard work를 통해서. 됐어요? 뭐 아니에요? inherit, 물려받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inherit는 딱 봤을 때 effort and hard work와 대립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최고죠. 맞죠? 자, 그럼 좀만 더 볼게요. Natural gift and advantage they bring입니다. 이때 they는 앞에는 natural gift의 천부적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적 재능과 그 재능이 가져다주는 이점. 이거는 뭐예요? effort and hard work와 반대되는 개념 맞죠? 는 당연히 당혹스럽게 하죠. 뭐를 당혹스럽게 해요? meritocratic base, 그런 능력 위주의 그런 뭡니까? 신념을 당혹스럽게 하죠. 왜? 능력 위주의 신념은 뭘 강조하는데? effort and hard work를 강조하는데 이건 뭐예요? 타고난 재능과 그 재능의 이점 뭡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지금 글의 전개 보이시겠어요? 맞습니까? 좀만 더 볼게요. 대입니다. 요 대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적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부적 재능은 cast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뭘 던져요? 의심을 던지죠. 이런 확신에 대한 의심을 던지죠. 어떤 확신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뒤에 나올 내용은 뻔하죠. 정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나? 예, 확신의 의심을 던지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됐는데. 맞죠? 맞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한 칭찬과 보상이 노력으로부터 노력 하나만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에 의심을 갖겠죠.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거죠. 누구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고 그런 애들 물론 속에서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표면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까지가 되죠.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당혹감에 맞서서죠. 이러한 당혹감은 이제 알겠죠? 위의 내용으로 찾아보면 뭡니까? 누군가는 뭡니까? effort and hard work를 안 해도 뭐를 바탕으로? 내추럴 기프트를 바탕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혹스러운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능력 위주의 엠퍼시스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삐리리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 자리에 들어갈 말은 적어도 확실하죠.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강조하고 천부적 재능을 무시한다 정도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This는 이 빈칸입니다. 이 빈칸은 can be seen in television coverage. 이런 TV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뭐의 TV 보도예요? 올림픽의 TV 보도죠. 맞습니까? 근데 그 보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필드 업적은 덜 집중하고 있죠. 운동선수들의 퍼포먼, 그러니까 수행한 그 업적은 덜 집중하고 있죠. 맞아요? 뭐보다 덜 집중하고 있어요? 하트 브레이킹, 그럼 뭡니까?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이야기. 누구의? 고난에 대한.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극복한 장애물보다죠. 다시 할까요? 보겠습니다. 요거만 치고 다시 볼게요. 자, 말 조금 빨리 했는데 자, 이 빈칸은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텔레비전 커버리지, 보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도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요걸 신경 쓸게요. 자, 여기 부분을 A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뭐라고 해요? B보다 A를 덜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뭘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B를 더 집중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보도는 A는 덜 집중하고 B를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B만 보면 되겠네요. 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가슴을 저미는 이야기. 누구예요? 역적인 이야기. 그 다음 뭡니까? obstacle, 장애물. 그들이 극복한. 이걸 더 집중하는 거죠. 단순한 뭐보다? 성공보다. 이 자체가 뭐예요? 노력해서 한 거 아니냐? 이 자체가 뭡니까? 하드워크해서 아니냐?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면 뭡니까? 어슬레트가 달성한 그런 업적은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공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 되셨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Struggle they have gone. 그들이 겪어낸 뭡니까? 투쟁들 기타 등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저 자리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뭡니까? 뭐 노력, 강조, 성공, 뭡니까? 여기선 덜 강조? 예, 덜 강조? 요 정도의 내용,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은 말이 뭐냐? 좀 더 추상적으로 라는 거죠. 됐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한 도덕적 중요성을 부풀리는 거죠. 뭐에? 노력과 그런 스트라이빙, 애씀에.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저걸 강조한단 말, 아까 우리가 했던 말 똑같은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부적 재능은, 업적은 안 강조. 그 다음 뭡니까? 노력과 하드워크는 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인플레이트는 부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이랑 같은 말입니다. 뭘 부풀리는 거예요? 단순한 성공이 아닌 도덕적인 중요성을 하는 거죠. 저걸 역경을 딛고 이겨냈다. 이런 것들. 맞습니까? 노력과 뭐에 대해서? 그런 애씀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그죠? 자, 빈칸도 아까 설명을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 친 부분과 똑같아요. 풀이 방식이. 그래서 빈칸 아래쪽을 막 보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비추해요. 항상 크게 가야 돼요. 그런 연역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분차분. 맞죠? 그래서 이 가장 추상적인 이 부분, 이 가장 추상적인 첫 번째 문장을 해결했을 때 나머지 문장들은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더 구체적으로 쓴 거니까. 보너스 타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내가 얼마나 내 기호에 맞게 쉽게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장 추상적인 이 문장을 읽어서 나머지 글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어질까를 유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시점에서 간접연계라고 나왔죠. 여러분들이 영어 능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이 글의 소재가 뭐고, 이 글의 주제가 뭐고, 이 글의 결론이 뭔가, 그런 결론의 이유는 뭔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그런 거죠. 원인 결과에 대한 능력을 더 물어볼 것 같아요. 맞죠? 그와 더불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제를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주제를 반대로 하고 있고, 맞죠? 사실 영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국어에 가깝죠.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예요. 자,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죠. 맞습니까?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뭐에 의해서요?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환경이에요? 그 무브먼트가 발생하는 환경이겠죠. 맞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10월 달이에요. 갑자기 10월이 됐어요. 나는 정시 준비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반에서 환호성이 막 일어나요. 와 했어요. 귀가 쏠리겠죠. 그리고 누가 박수 치고 있어요. 누가 숱이 됐나 보다. 봐봐.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잖아요.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컨시더 애슬레트 운동선수 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죠. 뭐하고?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 하는 사람이죠. 맞죠? 아마 그는 어떻게 됩니까? unlikely, 가능성이 없을 거란 얘기죠. 좋은 뭡니까? 타임, 그런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요. 맞아요. 뭐하고서? 이러한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서는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만약 그녀가 뭡니까? 특별하게 디자인된 스파이크 러닝 슈즈를 신었을 때와를 가정했을 때죠.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스파이크 러닝 슈즈와 트레이닝 슈즈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바이러먼트죠. 이 신발보다 이 신발이 기록 달성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움직임, 달리기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잘 되었죠? 자, 좀 간단히 읽어봤어요. 자, 쓱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AB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순서를 결정지어주는 B 다음에 A가 와야 된다, C 다음에 B가 와야 된다, 이런 단서가 존재해요.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자, 쓱 볼게요. 그녀가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뭐 때문에? 정말 있고 싶어서. 아니면 그녀가 거기에 있었을까? 단지 그녀의 오빠가 브라더, 남자 형제가 달리기 선수라서, 혹은 페런츠가 그녀를 뭡니까? 데리고 와서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A 읽었을 때. 수험생이 모르는 게 맞죠. 그냥 하고 넘어갈 겁니다. B를 볼게요. 자, B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On the contrary, 반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완전 쓸만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B 뒤에 이어질 내용과 B 앞에 있는 내용은 서로 반대라는 얘기죠. 뒤를 볼게요. 만약에 그녀가 뭡니까? 그런 테일엔드 뭡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순풍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순풍을 갖게 된다면,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을 갖게 된다면 그녀의 퍼포먼스는 강화되고 무브먼트는 뭡니까? 도움을 받겠죠. 바람에 의해서. 그럼 이 앞에는 뭡니까? 무브먼트가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게 맞죠. 온디 컨트롤을 봤을 때. 근데 A에는 그 내용이 없었죠. 그럼 C를 보겠습니다. 자, during a slight competition, 그러한 뭡니까? 운동 경기하는 동안에 wind speed, 바람 속도는 항상 뭡니까? 측정이 되죠. 뭐로서? 어떻게 돼요? 인정되는 거죠. 뭡니까? 그러한 임팩트에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혹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뭐에? 퍼포먼스 타임에. 만약에 러너가 뭐 하고 있다면 헤드윈드를 달리고 있다면 뭡니까? 맞바람이겠죠. 머리로 오는 바람이니까. 맞서 달리고 있다면 스피드는 뭐 할까요? 리듀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아, B 앞에 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C 다음에 B 순서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B를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B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를 정해야 되니까. 자, 반대로 그녀가 테일윈드를 갖고 있다면 뭡니까? 순풍을 갖고 있다면 밀어주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 그녀의 퍼포먼스는 강화될 거고 움직임도 도움을 받겠죠. 바람에 의해서.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른 그러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예를 들어 뭐 같은 거예요? 무엇이 그 애슬레트를 달리게 하는가? 동기죠. 그래서 A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티베이션의 키 팩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CBA 순으로 가게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A를 보고 답을 못 찾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보고 이 한 단락을 보고 바로 답을 정할 게 아니라 B와 C에서 그 처음 부분에 나타날 그런 단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 거의 다 100% 다 갖고 있어요. 그래, CBA가 답이 맞는 건 알겠어. 왜 BCA는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반드시 준비해요. 아시겠죠? 그 우리들이 우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를 찾았냐? 찾지 못했냐? 그리고 올바르게 추론했냐? 추론하지 못했냐에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온더 컨트롤을 맞춘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올바르게 다 답을 꽂아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또한 생각해보자죠. 다른 상황을. 어떤 거예요? 동기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모티베이션에 대한 소개를 처음 했죠. 맞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A의 모티베이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처음 소개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게 일반적으로 합당한 추론이잖아. 그래서 뭐예요? B 다음에 A구나라고 가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뭐 시간 제약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했던 그 방식을 똑같이 써볼게요. 자, 흐름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이에요. 자, 몇몇 오르게나이제이션 그런 조직들은 그렇지만 언번들링 묶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뭐를 선호해서 더 아이테마이즈 개별 상품화된 접근을 선호해서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때때로 불리게 되죠.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라카트 프라이싱. 우측에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따로 책정되는 가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 문장 앞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야 돼. 맞습니까? 앞은 추론하기 쉬워요. 뒤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그럼 그걸 뭐로 가지고 추론하냐? however 가지고 하는 거야. 아까 온더 컨트롤이랑 같은 느낌이죠. 그럼 잘 봐요. 그렇지만 몇몇 조직들은 unbundling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번들링 얘기가 나와주는 게 맞겠죠. 이 뒤에는 무슨 내용 나와주는 게 맞아요? 언번들링 얘기가 나오는 게 맞겠지. 상식적으로. 이거 정리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갈 거라고요. 왜? 그렇지만 몇몇 조직들은 묶지 않는다며. 그러면 앞에는 묶는 얘기가 나와야 그렇지만의 의미가 있죠. 그리 밑에도 뭡니까? 언번들링 얘기가 나와야 그리 전개가 자연스럽게 없지. 갑자기 번들링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맞죠? 물론 이 뒷부분은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앞에 번들링이 나온다는 거는 확고부동해요. 왜? 저 however 같은 것 때문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들 프라이싱 이거 뭔지 알죠? 이런 느낌이에요. 마트 가면 가끔 이렇게 돼가지고 주스 그죠? 뭐 이렇게 큰 주스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개 여기는 뭡니까? 오렌지. 대개 여기는 이제 뭡니까? 뭐 포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뭡니까? 포카리 스웨트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번들링 프라이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따로 자를 수가 없죠. 플라스틱 같은 거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되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개 합친 가격보다 싸죠. 맞죠? 아 이거 사 먹을까 이거 사 먹을까 이게 뭡니까?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거 두 개 다 사라. 싸게 해줄게. 이렇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번들 프라이싱. 그럼 뭡니까? 가격 묶기라고 하는 것은 패키징 투게더 함께 포장하는 거죠. 뭐를?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맞죠? 과자에서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뭡니까? 대개 그것들은 완벽하게 뭡니까? 보완해주는 것들인 거죠. 컴플리멘트는 보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o be sold for single price. 하나의 가격으로 팔리는 걸. 200원, 400원, 500원, 600원이 아니라 그냥 1,000원 이렇게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에 관한 걸? 번들링 프라이스에 관한 걸. 근데 위에까지 고려해봤더니 뭡니까? 아, 번들인데 언번들한 데도 있구나. 맞죠? 그럼 우리가 찾을 부분은 뭘까? 위에는 번들, 밑에는 언번들.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당하게 less than 적어요. 뭐보다? 그 프라이스의 합계보다 적죠. individual product 개별 제품에. 자, 1번은 번들링이었어요. 그럼 1번이 만약에 답이라면 언번들이 나와줘야 돼요. 뒤에 볼게요. 번들 프라이싱 아니네요. 그런 가격 묶기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게 하죠. 뭘 용이하게 합니까? 뒤에 놨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을 용이하게 하죠. 왜? 싼 가격에 두 개 샀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low moving. 판매량이 좀 느린, 그거 순환이 좀 적은 그런 제품들이 bundled with product with higher turnover. 굉장히 빠른 상품과 묶였을 때. 뭔지 알죠? 잘 안 팔리는 제품과 잘 팔리는 제품을 묶어버렸을 때. 그런 것들은 can help a company, 회사를 도와줄 거예요. 뭐 하도록? 자극하도록. 뭘 자극하도록? 판매를. 그래서 수입을 증가시키겠죠. 별거 없죠. 번들링 얘기예요. 자, selling product는 package rather than individually. 개별적이라기보다는 패키지로 파는 것은 또 번들링이죠. 는 또한 may result in, 아까 읽었네요. 야기하는 거죠. 뭘 야기합니까? cost saving, 비용 절약을 야기하겠죠. 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싼 가격으로 샀잖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손해를 막았잖아. 그래서 번들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뱅킹에게. 어디에? 트래블 서비스에. 어디에? 컴퓨터에. 이거 다 알죠? 노트북 사보시면 뭡니까? 램 껴줄까 말까? SSD 껴줄까 말까? 이런 거 하잖아. 맞죠? 그래서 옵션 패키지로 다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옵션 넣을래 말래. 뭡니까? 오디오 옵션 넣을래 말래. 내비 옵션 넣을래 말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번 이는 번들링 나왔죠. 만약에 3번이 답이라면 언번들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This, 이것은 모르겠네요. Provide, 제공해주죠. 소비자에게 뭘 제공합니까? 기회를 제공하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뒤에 볼까요? Pick and choose. 골라서 선택하는 걸 제공해주죠. 어떤 제품들, 그들이 원하는, 뭐 하지 않고? Purchase bundle 하지 않고, 묶음으로 구매하지 않고죠. 그럼 이 뒤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충 정확하게 읽어봐도 뭡니까? 뭡니까? 번들링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맞죠?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좀 찝찝하니까 4번까지 읽어볼까요? 네, 4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펄체이즈, 이런 묶음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묶음들은 뭡니까? 올바른 혼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적에 있어서. 나는 뭡니까? 포도주스는 사고 싶지 않거든. 포카리 스웨트 사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묶여 있어. 그럼 안 사겠지. 더욱이 뭡니까? 인터넷의 도움으로. 컴패리즌 쇼핑, 다나와 같은 거죠. 비교 쇼핑이 뭐 하게 되는 거야? 훨씬 더 편리하게 됐어요. 최저가 네이버 하면 나오잖아. 그래서 소비자들이 price items, 아이템의 가격을 매길 수 있고 create their own mix, 자기 자신의 혼합을 설정할 수 있죠. 번들 제품이 아니라. 되시겠습니까? 딱 봐도 언번들링 얘기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글쎄요. 제가 오늘 목적으로 한 걸 잘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요약적 측면으로 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수업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이제 책 덮어도 돼요. 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독해 부분이 결국 뭡니까? 두 가지 측면 같아요. 하나는 읽기, 하나는 쓰기입니다. 여기서 읽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읽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빈칸이 될 거예요. 쓰기는 이제 뭡니까? 순서와 어떻게 돼요? 문장 넣기쯤 되겠죠.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요구를 하는 게 달라요. 이 빈칸 읽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와 뭐를
주제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진술을 하던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혹은 결론을 도출을 하던가 해줘야 됩니다. 이 재진술이든 결론의 도출이든 이 두 개를 찾지 않고서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재 찾는 연습을 보여드리고 주제 찾는 연습을 슬쩍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달라요. 36, 37 정확히 말하면 아까 뭡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뭡니까? 환경의 무브먼트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언번들 프라이싱. 이건 굳이 소재 주제를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죠. 얘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뭐예요? 올바른 뭡니까? 논리적 연결 순서를 물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뭘 찾아줘야 돼요? 순서 판단, 순서 결정에 근거를 찾아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뭘 찾았어요? on the contrary를 활용하고 however를 활용했죠. 맞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뭡니까? 앞내용, 추론이라는 작업을 했었죠. 이해가 되시겠죠? 서로 상반된 뭡니까?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 때와 이걸 풀 때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잘하면 1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쪽 하나를 더 잘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잘하는 쪽을 확실하게 맞춰주시고 나머지 쪽을 시간에 걸쳐서 아직 있잖아요. 내가 빈칸은 나쁘지 않다. 근데 순서를 틀린다. 그럼 빈칸을 다 맞아주고 남은 시간에 순서를 천천히 수정을 해주시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가 순서를 결정짓는 근거지? 왜 이 문장이 먼저 여기 나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분명히 앞으로 그런 입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좀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